아침이 오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외롭지 않게 함께 아침을 기다리는 지망생들의 밤. 이서현 단편소설 망생의 밤. 지난 일요일 12시가 되는 순간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 터라 몇 번이고 목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일요일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백수에겐 주말도 없는 거냐. 어제는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는 일로 쳐주지도 않는 거냐. 할 말은 많았지만 따져봐야 남는 게 없다는 것 정도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보통은 잔소리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집에 한번 들르라는 말과 함께 통화가 끝났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 만큼 하지 않았어? 할 만큼 했다는 건 어떤 걸까? 화가 나진 않았다. 한편으로는 기다리기도 했다.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니 누군가 포기시켜 주길. 퇴로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도망치라며 밀어주길. 이제는 인생을 담보로 한 모험은 관두고 안전궤도로 들어서라는 말을 해주길 바랐다. 재능이 부족했건 노력이 부족했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건 할 만큼 했으니 백기를 드는 게 현명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할 만큼 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무슨 짓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무슨 짓을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펼치기만 해도 잠이 든다는 책도 읽어보고 명상까지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겠나. 포기하고 폰이나 집어드는 수밖에. 요즘 인기 있다는 유튜브를 연달아 보고 하염없이 인스타를 돌아다녔다. 다양성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제 아무리 팍팍한 세계에서도 내 자리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잘난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만석입니다 경고등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다가오는 월요일 밤 7시 지망생의 밤이 개최됩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처음 보는 서점에서 올린 게시물이었다. 참가비 10,000원에 밴드 공연과 다과를 즐길 수 있었다. 아이돌 지망생부터 공무원 지망생까지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별게 다 있다며 넘겼을 터였다. 밤이 깊었기 때문인지 하루 종일 맴돌던 엄마의 말 때문인지 온갖 상념에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기 때문인지 홀린 듯이 신청했다. 참가비를 입금한 지 5분이 지나기도 전에 환영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비로소 할 일을 했다는 듯 그제야 잠들었다. 완전 구려. 왜? 왜긴 왜야. 칙칙하잖아. 패배자들끼리 신세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컵 밖으로 튀어나온 생크림을 손으로 닦아낸 뒤 행주로 쓱쓱 닦았다. 평소라면 제발 위생관념 좀 챙기고 살자고 했을 테지만 패배자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심하다. 아직 안 됐다는 게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달라? 아직 안 된 사람끼리 으쌰으쌰 하면 신나? 밴드 공연도 한대. 은혜는 쟁반 위에 비엔나 커피를 내려놓은 뒤 배를 울렸다. 손님이 오든 말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설마 신청했어? 설마. 순간 거짓말이 나왔다. 남들이 뭐라 하건 제멋대로 밀어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기나긴 지망생 생활은 없던 눈치도 생기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일지부터 따지게 되었다. 카페 알바도 그렇게 시작했다. 우아하게 커피를 내리기는커녕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주부 습진을 걱정하고 주휴수당은커녕 겨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도 옷차림에 신경 썼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중요한 것부터 챙길 수 없는 게 지망생. 은혜가 말한 패배자의 삶이었다. 5년 전이었다. 한 편의 시가 내 삶을 구원하리라 믿었다. 요즘 세상에 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도, 시집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말도 무시했다. 그 무렵 한 시인이 팬덤을 생성하며 시집은 물론이거니와 에세이까지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가사도 쓰기 시작하더니 라디오를 넘어 TV까지 진출했다. 바로 그 길이 내가 갈 길이었다. 물론 나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모든 건 시로부터 시작되었고 시를 통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답을 준비해 두었다. 내 시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이었지만 어쩐지 그 멍청함이 내게만 눈부신 세상을 열어줄 것 같았다. 근거 없는 믿음은 퇴로를 차단했다. 가끔씩 오는 기회마저도 시를 쓴다는 핑계로 외면했다. 그렇게 더는 기회가 오지 않는 삶에 당도했다. 가까스로 카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일 뿐이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오늘은 한없이 위태롭기만 했다. 행여나 갈 생각 하지 마. 왜? 우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 우울해져. 재밌을 수도 있지. 처음 몇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 공감대도 형성될 테고 위로받을 것 같겠지만 결국 허탈해질걸?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겠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했다.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후회를 받아주기엔 빡빡하고 충동을 막기엔 편리한 세상이다. 지망생의 세계라고 다르지 않았다. 돈을 지불했다면 구린 경험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찌질한 합리화였지만 그 찌질함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부록처럼 따라오는 것이었다. 10,000원쯤이야 날려도 그만이라기엔 내 주머니는 너무도 초라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카페 사장의 꿈에 차곡차곡 다가가는 은혜와는 처지가 달랐다. 응원은 고사하고 이해조차 받지 못한다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서야 겨우 서점을 찾았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석진 곳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서점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서점 안에 있어야 할 책들은 골목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그 순간 책을 슬쩍 가방에 넣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군.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싶어 얼굴을 보는 순간 익숙함에 경악했다. 어이가 없어 멈칫한 사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느새 내 앞으로 다가온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했다. 일말의 수치심조차 없는 놈. 문득 서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았고 나는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필이면 왜 여기서? 내가 여전히 지망생인 것처럼 그 역시 아직 지망생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어떻게 다 보긴 너나 나나 여전히 가련하고 멍청한 신세라는 거지. 비아냥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전히 재밌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넌 나 안 궁금했어? 그렇게 살고 싶니? 그의 가방을 가리키자 그는 해맑게 웃었다. 재밌잖아. 미디에서 보니까 이러다 사랑에 빠지기도 하던데. 길게 대화해봤자 내 속만 터질 터였다.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고 있으니 강준호가 어떤 놈이었는지 떠올랐다. 그는 세상을 놀이터에 처음 나온 아이처럼 대했다. 넘어질 수도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보이는 것, 남들이 하는 건 한 번씩 다 해봐야만 직성이 풀렸다. 사리 분별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었다. 전 남친이 스타가 되는 것도 짜증나지만 도둑놈이 되었다는 것도 짜증나긴 마찬가지다. 강준호는 한국 최고의 밴드가 될 거라고 했다. 공모전에서 떨어질 때마다 세상 무너진 듯 히스테리를 부리는 나와 달리 실패한 오디션에도 멋진 경험이었다며 좋아했다. 그의 긍정을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군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게 세상의 균형인 듯 그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괴로워졌다. 헤어진 후에야 알았다. 그의 긍정이 꿈을 이루게 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을. 신인 밴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이름을 확인하며 라이벌도 아닌 그를 질투했다는 것을. 나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질까봐 초조해한 찌질이라는 것을. 사귀는 동안에도 헤어진 후에도 그는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그가 여전히 세상 눈치 따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자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좀 더 우울해졌다. 나는 그를 내버려둔 채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서점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음에도 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두리번거리거나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추리닝을 입은 사람부터 철진한 정장을 차려입고 온 사람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주인이 다가왔다. 커트머리에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다. 특별히 꾸민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온몸으로 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기운을 뿜는 사람. 기어코 아이라인을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구두까지 챙겨 신고 온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곤 했으니까. 종종 누군가를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활짝 웃는 그녀 앞에서 괜히 왔다는 후회가 다시 한번 밀려들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그녀가 팔찌를 채워주었다. 핑크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Be yourself라고 적혀 있었다. 팔찌를 뚫어져라 보자 그녀가 말했다. 꾸며내기 바쁜 신분이잖아요. 부끄러운 마음과 특별히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위안이 함께 찾아왔다. 위로 구절은 적어 오셨어요? 그제야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구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지가 떠올랐다. 세상 상투적인 말이 수많은 비웃음에도 살아남는 건 지망생들 때문일 거다. 나 역시 문장을 수집할 때가 있었다. 비결을 몰라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성공한 이들의 말이 내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줄 것처럼 찾고 또 찾았다. 하지만 그럴싸한 문장을 쓰고 또 써도 꼼짝하지 않는 삶에 배신감마저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일렁이는 문장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그만둔 일이었다. 급하게 신청하느라 깜빡했어요. 지금 써주셔도 되는데 종이 드릴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엽서 한 장을 내밀었다. 건네받은 엽서 역시 지망생의 밤을 위한 것으로 팔찌와 동일한 디자인이었다.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큰둥한 마음이 들었다. 지망생의 밤은 오늘만 하는 건가요? 저야 계속 하고 싶죠. 즐거운 밤 되길 바랄게요. 엽서 작성 후 준비된 바구니에 넣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다음 사람에게 향했다. 딱히 생각나는 문구가 없었다. 노트를 가득 메운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팔찌와 엽서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웃기지 않아요? 느닷없는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똥머리를 하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지망생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일 없고 꿈 못 이루면 내가 아닌 건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관두었다. 같은 처지라는 이유로 처음 본 사람의 짜증을 받아주고 싶진 않았다. 예의라는 게 없나? 어쩐지 은혜의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는 듯 했다. 그냥 가주길 바랐지만 여자는 내 앞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입을 열어야 했다. 틀린 말도 아니죠.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울컥해 덧붙였다. 내가 아닌 것처럼 군 적 없으세요? 저 사람처럼 해보면 될까 싶어서 따라한 적은요? 엉망진창 꼬였는데 그렇다고 나답게 하는 건 자신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던 적 없어요? 나 역시 우습게 생각한 것을 변호하는 꼴이라니. 사입이 신도라도 된 기분이었다. 이상하게 볼 법도 한데 여자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슨 짓을 해도 나 자신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될 게 아니라 나한테서 벗어나야 이 짓도 끝나지 않겠어요? 그녀는 곧장 덧붙였다. 제가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별것 아니라는 듯한 말투에 머쓱해졌다. 괜히 공격적으로 군 덕분에 민망했는데 그녀는 자리를 뜰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 상대를 만났다는 듯 내 쪽으로 몸을 완전히 틀었다. 무슨 지망생이세요? 전 아나운서요. 몇 급 시험 보냐는 말만 주구장창 들었네요. 편견 참 지독해요. 움찔했다. 나 역시 그녀가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 장수생일 거라 생각했다. 그녀를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지망생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와봤다는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을 거다. 언제부턴가 시를 쓴다는 말, 아니 시를 좋아한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편견의 대가라도 치르듯 나는 솔직하게 내뱉었다. 시인이요. 시를 쓰면 시인 아닌가? 시인도 직업이 되나? 공격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지만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직업인으로 인정도 못 받는 일에 나는 왜 매달리고 있는 건지 위안을 받겠다고 온 곳에서 씁쓸한 현실만 확인한 기분이었다. 등단? 신춘문예? 뭐 그런 게 돼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시인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만큼 비관적일까요? 우리만 이런 걸까요?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염세적이죠. 역시 시인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이요. 저랑 같네요. 믿기세요? 5년이라니.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도 2년 만에 깨끗해지는데 작디 작은 내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게. 내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요즘 시대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은커녕 5년도 필요하지 않을 거다. 맞장구를 쳐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 남의 입으로 내 생각을 듣는 게 썩 유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생각에 쐐기를 박았다. 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 아니지. 나이를 먹었지. 그 덕에 경쟁력도 완전 상실하고. 그래도 시인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다. 공모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능력이 없다는 딱지가 하나씩 붙는 거였으니까. 오직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굳이 정정하며 논쟁을 벌이고 싶진 않았다. 요즘엔 아나운서도 나이 제한 없지 않나요? 왜 없어요?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아이돌판만 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엔 졸업도 안 한 애가 아나운서 됐잖아요. 33 미혼이 신입으로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어떤 핸디캡은 흥행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먹는 나이 같은 건 영원히 핸디캡으로만 남아요. 삐딱하긴 하지만 이 마당에 안 삐딱한 게 더 이상하죠.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은 서점 안의 시선을 하나둘 끌어당겼다. 제가 방송국 사장이면 뽑을 것 같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녀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 말 때문에 지옥에서 살고 있죠.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재능이 있다는 말만큼 스스로를 올가매는 건 없으니까. 5년 전 그녀는 공중파 방송국 3사에 최종까지 전부 올라갔다고 한다. 최종 3인 중 1인이 된다는 건 한 끗 차이에 불과했기에 떨어졌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어마어마한 성과처럼 느껴졌다고. 그 다음 해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2사 최종에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엔 1사만. 그 다음 해엔 어디에도 최종에 들지 못했다. 날지 못해도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빠른 속도로 지난 5년을 회고한 후 담배나 한 대 피워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점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점 밖을 살폈다. 강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서점 안에도 없었다. 지나가다가 책 한번 훔쳐보겠다고 서성댄 것이었을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쩐지 내 처지만 들켜버린 것 같아 찝찝했다. 그 후에도 배우 지망생, 경찰 지망생, 바리스타 지망생, 간호사 지망생이 차례로 다가왔고 비슷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지망생의 밤이 아니라 신세 한탄의 밤이라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엽서를 바구니에 넣지 못한 채 행사가 진행되었다. 도망쳐. 3글자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카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대라고 하기엔 협소했지만 조명과 카펫 덕분에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의자를 둘러싸고 쭈뼛거릴 때는 몰랐는데 모두 착석하고 보니 50명 정도는 되는 듯 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서점을 가득 메우기엔 충분했다. 서점 주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망생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인사와 동시에 박수 소리가 하나둘 새어나왔다.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녀야말로 오늘 밤 위로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하게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큼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어째서 이런 삶을 영위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어요. 물론 털어놓으셔도 좋고요. 사실 저도 소설가 지망생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됐지만요. 오늘 밤은 오랫동안 생각하던 일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나 말하는 것도 지친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더라고요. 무언가를 꿈꾼다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험하고 모욕적인 걸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전 여전히 꿈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꿈꾸기 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오늘 밤 일도 훗날에는 참 별걸 다 했네 하면서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꼭 이룰 수 있을 거라 전 믿어요. 여전히 감흥이 없는 나와 달리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별 뜻 없는 말에도 울고불고 하는 게 지망생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저 허공에 흩어지더라도 믿음이 깃든 말에 마음이 울렁이고 마는 게 지망생이니까. 지망생의 밤은 밴드 공연으로 시작해서 위로구조를 무작위로 뽑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지루한 밤이 되겠구나 생각할 때였다. 아직은 성공 못한 밴드,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밴드 소개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강준호였다. 나의 전남친이자 좀도둑이 되어버린 놈. 그는 땀이 뻘뻘 나는 날씨에 굳이 가죽 재킷까지 걸치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도망치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지망생이 아니라 지망생을 위로하기 위해 온 쥐꼬리만한 성공이라도 거머쥔 자였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강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아직은 성공 못한 밴드는 수식어가 아니라 저희 이름입니다. 이름 때문에 성공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곧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법 어울리는 것 같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농담이라도 한 듯 웃었고 저딴 멘트에 대체 누가 웃겠나 싶었는데 희죽희죽 웃음이 터져 나오더니 결국 다 같이 웃는 모양새가 됐다. 순식간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지었다는 것. 그에게 힘을 내라고 한 말이 그가 앨범을 만들고 음원까지 낸 가수로 만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건 아니었다.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다. 그는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사실 전 여친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친구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나라는 걸 알 리가 없는데도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아니, 저 새끼가 엿을 먹여도 정도껏 먹여야지. 진즉에 나갔어야 하는 건데 후회가 밀려왔다.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 노래나 하죠. 우습게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가 첫 곡 제목입니다. 내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는 똑같은 멘트를 했을 것이다.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티가 날 테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바람에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이었는지 계획된 퍼포먼스였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 역시 전 여친이라도 되는 건지 궁금해졌다. 공연은 그저 그랬다. 강준호의 노래 실력은 몇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기타도 베이스도 건반도 힘이 없었다. 강준호가 요란을 떨며 소개할 때에도 고개나 끄덕일 뿐이었다. 화려한 기교도 잔잔한 감동도 없었다. 호응은 미미했다. 일어서는 관객도 없고 소리치는 관객도 없었다.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박수만 간간히 들렸다. 신난 건 강준호뿐이었다. 아직은 성공 못한 밴드가 아니라 아직도 성공 못한 밴드, 앞으로도 성공 못할 밴드처럼 보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묘하게 씁쓸해졌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싱숭생숭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노래가 전부 끝났을 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진짜 별로지 않아요? 네? 저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지망생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저딴 실력으로 데뷔했다는 게 열받잖아요. 맥이라도 있나? 요즘엔 인디도 집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는 분명 화가 난 듯 했다. 가수 지망생이세요? 질투하는 걸로 보입니까? 그가 발끈하며 되물었다.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맞아서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전 회계사 지망이에요. 전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지망생들한테 참가비 10,000원에 차비까지. 거기다 3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이딴 공연이나 보고 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망생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제대로 된 가수를 부르든가 아예 부르질 말든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냔 말입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딴 공연을 보는 게 화가 나는 건 알겠다만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건지. 따지고 싶다면 서점 주인이나 강준호에게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서점 주인이랑 사귀는 사이예요. 남친 노래 하나 팔아보자고 기획한 거겠죠. 비약이 심하신 것 같은데. 비약이라니. 전 지독하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손익계산 딱딱 맞추는 게 제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인 그는 휴지 한 칸까지 계산해서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했다. 은행 이자로 붙는 1원까지 가계부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더니 회계사가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꿈 역시 복린이 어쩌니 하면서 경제경영학과에 갔고 비싼 학원비를 쓰지 않는 대가로 시간을 쓰는 중이라는 묻지도 않는 말을 변명처럼 늘어놓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더 이상 말이 없자 그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누군가 나의 시를 돌려보며 진짜 별로지 않아?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하고 수군대고 있을 것 같았다. 2년 전 유명 시인에게 시를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짧은 시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 본 외국어를 마주하는 것처럼 갸웃거렸다.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머리까지 극적이면서 읽고 또 읽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차라리 그만 보라고 할까 싶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좋은데, 좋긴 한데 자아가 너무 강하네. 자아가 없는 시가 있긴 하냐고 물으려 할 때 그가 덧붙였다.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시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 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할 말을 찾지 못해 노력해보겠다는 말만 했다. 그는 내 노력 따윈 의미가 없다는 듯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건가? 혼잣말인지 되묻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며칠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화를 낸 덕분에 겨우 잊을 수 있었다. 기어코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를 보고 있으니 짠한 기분이 들었다. 회계사를 지망하는 그는 동의와 외면 사이를 오가며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중인 걸까. 그 순간 사람들 뒤로 서점을 빠져나가는 강준호와 밴드 멤버들이 보였다. 아무리 긍정적인 그라도 지망생, 은혜의 말대로라면 패배자들마저 외면한 공연에는 상처를 받았을까. 다신 노래 따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려나? 아니면 이딴 사람들 앞에는 다신 서지 않겠다 할까? 나도 이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서점 주인이 나와 다음 코너를 진행했다. 이번 순서는 나에게 위로를 입니다. 적어주신 위로 구절을 무작위로 나눠드릴 거예요. 하나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저부터 하나 뽑아서 읽어볼까요? 서점 주인은 바구니에서 엽서 하나를 꺼냈다. 유명한 말이죠.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토록 진부한 멘트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이런 문장을 50번을 들어야 하는 건가? 아침이 오기 전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이라고 정정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와중에 서점 주인은 감동이라도 받은 듯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함께 견디고 있으니까요. 우리 외롭지 않게 아침을 기다려요. 서점 주인은 멘트를 하면서 글썽이기까지 했다. 조명 아래 눈물이 빛나는 바람에 유치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살짝 울컥했다. 다른 이들도 다르지 않았는지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어쩌면 이 광경이야말로 서점 주인이 노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울컥한 마음이 대번에 사라졌다. 위로 구절은 계속 이어졌다. 쏟아지는 위로를 듣고 있자니 은혜의 말이 떠올랐다. 우울한 사람끼리 있으면 더 우울해져. 허무맹랑한 위로보다는 잔혹한 현실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다. 그녀의 한마디에 즉시 침묵이 감돌았다.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다. 숱하게 들어온 말이었지만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그만 희망을 버리자는 건가? 아니면 희망이 있으니 절망하지 말자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호탕하면서도 맑은 웃음은 어쩐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한 문장 한마디에 시장 바닥같이 웅성거리던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다. 재밌지 않아요? 희망은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로가 돼요? 볼썽사납기만 하지. 이게 제가 써온 문장이거든요. 절망이 따라다니는 건가? 희망을 찾으러 왔는데 절망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다 같이 포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분위기 망치지 맙시다. 인생 망한 판국에 그깟 분위기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마요. 지금 여기서 나보다 짜증난 사람이 있다면 그녀일지도 모르겠다. 지망생의 삶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곳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층수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누군가는 19층에 있고 누군가는 7층에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하에 있었다. 굳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한층 돈을 부풀려 떠나는 사람도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모두가 떠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매 한 가지인 걸까. 지금쯤 나는 몇 층에 있고 그녀는 또 몇 층에 있는 걸까.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이들과 달리 이상하게 나는 그녀가 부러워졌다. 적어도 그녀는 여기서만큼은 아나운서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과감히 내뱉었다.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나의 마음과 달리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서점 주인이 나서려고 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희망 지랄하고 자빠졌네.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준호가 왜 또 저기에 앉아 있는 건지. 아까 나가지 않았나? 어느새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호응이 없어서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라 생각하는 걸까? 불안했다. 강준호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놈이었다. 해맑기까지 한 그의 긍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간간히 품었던 그의 불만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추측은 늘 빗나갔고 그때마다 나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되기만 하면 끝날 것 같지? 세상에서 너네가 제일 불쌍한 것 같지? 웃기고 있네, 씨발. 꿈은 사라지는 거야. 현실 또 현실이라고. 병신이야, 병신. 자신이 병신 같다는 건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병신 같다는 건지 강준호의 지랄에 조금 전 소리친 남자가 일어섰다.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나갈 것이지. 병신 같은 새끼. 너도 우리가 우습냐? 씨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스워? 우리한텐 현실이 없는 줄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급기야 두 사람은 엉겨붙었다. 그 바람에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밀려났고 서점 주인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애썼다. 그 사이 아나운서 지망생은 미련 없이 서점을 빠져나갔다. 그녀를 기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서점 주인은 싸우는 두 사람을 내버려둔 채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느라 바빴다.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는 거군. 골 때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딱히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빠르게 뛰던 심장이 다시 차분해졌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말이야. 강준호의 손가락이 가리킨 건 나였다. 정적과 함께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나에게 쏠렸다. 제가 나랑 사귈 때도 지망생이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씨발. 아니 진짜 뭘 그렇게 지망하는 건데? 아, 씨발 잘 살겠다며. 그럼 잘 살아야지. 5년이야 5년. 왜 5년을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곤 오열하는 것 아닌가. 뭐야 지금. 망한 것과 다름없는 제 밴드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다고? 문득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공원을 차지한 길고양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던 강준호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기가 막혔다. 어째서 내가 여기서까지 가장 불쌍한 지망생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야말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전 6년이에요. 옆에 있던 남자가 조금 전에 적대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묘한 일이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었지만 순간 위로가 되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는 밤이었다.